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트래블 디자인에서 만든 트레디라는 차량입니다. 트레디는 제가 가장 공을 들여서 섭외한 차량인데요, 몇 달간 계속 트래블 디자인에 연락을 드리고 해서 이번 트래블 디자인 정모를 하는데 제가 직접 찾아와서 생크림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계신 유저분에게 이렇게 차량 리뷰를 허락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생크림TV 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생크림TV에서 이번에 출고받으신 솔라티 차량을 리뷰하신 영상을 이 위에 링크에 달아 놓을 텐데요, 많이 가셔서 봐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또 차량을 보여주신 데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트레디라는 차량을 정말 리뷰하고 싶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차량이 현대 솔라티를 베이스로 하고 또 중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솔라티라는 차량은 국내 최대 자동차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고 있는 벤 차량인데요, 해외 제조사들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AS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르노마스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있지만 국내 소비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실 수 있는 수동 변속기가 적용돼 있어서 선택하시는데 주저하실 수가 있는데요,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차량이고 디젤 차량에 국내에서 AS 받기도 정말 좋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 솔라티를 베이스로 하는 캠핑카가 많이 없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 디자인의 트레디 같은 경우에는 솔라티를 신차로 제작하실 수도 있지만 중고차로 구매해서 오셔서 제작 의뢰를 맡기실 수 있는데요, 제가 트래블 디자인에 문의해 본 결과 소비자분들이 95% 정도는 대부분 중고차를 구매해서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솔라티의 국내 판매 시작가가 6천만 원대 초반인데 중고차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신차가에서 1,000만 원 정도나 2천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카를 제작한다면 그것에서 가지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트레디의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제가 정말 트레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본기를 지키는 디자인입니다.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캠핑카들이 카세트 토일렛을 위치하는 이 부분에 카세트 토일렛이 없고, 나중에 안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카세트 토일렛을 안쪽으로 뺄 수 있게 했는데요, 그렇게 제작한 이유는 차량의 이 부분은 차량의 프레임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해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 부분을 안 건드리고 대부분 위쪽으로 카세트 토일렛을 빼놓는 반면에 많은 국내 제조사들 에서는 이 프레임을 절개하고 나면 제작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프레임을 절개하고 카세트 토일렛을 여기다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차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차체가 가지고 있는 강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지만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트래블 디자인은 그 프레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카세트 토일렛을 제작을 안 했고 프레임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카세트 토일렛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카세트 토일렛이 안쪽으로 위치하게 되면서 그런 것이 싫어서 밖으로 빼달라고 한다고 해도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소비자가 요구하더라도 본인들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절할 줄도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제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매력을 느꼈고 기본기를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트레디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데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디자인했다는 것이 또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오늘 리뷰하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트레디의 가격과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디는 솔라티 베이스 차량을 고객께서 구매해서 가지고 오신 이후에 작업하는 비용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총 3개의 트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3개의 트림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트렌디가 3,650만원, 프레스티지가 4,160만원, 그리고 시그니처가 5천만원입니다. 트림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시그니처 5천만원 풀옵션을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그니처를 선택한 이후에 또 추가 옵션들을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품목은 제가 꼭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3가지는 스위블 시트, 그리고 드랍베드, 나중에 보여드릴 일렬 쪽에 바닥 난방 등이 있는데 이 3가지를 합쳤을 때 거의 6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5천만원에 3가지 옵션 600만원 하면 제 개인적으로 5,600만원 정도의 가격을 더하고 싶고, 솔라티 2인승의 차량 가격 자체가 6,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 1억 2천만원 정도면 새 차를 베이스로 트레디의 풀옵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제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비교하실 만한 차량들과 표로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가지고 있는 구동적인 특성에서 봤을 때는 170마력으로 동급의 차량들에서 가장 높은 마력을 자랑하고 있고,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부분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후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전륜구동이고 벤츠의 스프린터 정도가 후륜구동인데, 벤츠의 스프린터와 유사하게 후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점 또 같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전체적인 길이나 폭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르노마스터 라지 사이즈 밴보다는 65cm 정도 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 제조사들의 6m 차량보다는 20cm 정도 길고 6.3m 베이스보다는 10cm 정도 짧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서는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데, 앞쪽에 지금 현대차 로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트레디 글자가 적혀있는 로고로 또 변경하실 수 있다는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에 루프렉이 마련되어 있는데,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지금 태양광 판넬이 전체적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성의 영역에서 원하시는 또 테라스 같은 것들도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 판넬을 좀 줄인다면 그런 부분들도 유저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설명드릴 때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트레디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반영해 주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릴 차량 내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저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오더메이드 될 수 있다는 차량이라는 것, 이 루프렉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시는 사이드 미러인데 일반 미러, 광각 미러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에서 전동으로 각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접었다 펴는 것은 이렇게 수동으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입니다. 조수석 쪽 출입문 보여드리면 여기 열었을 때 38cm 정도 되는데요. 오르내리기에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라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측면 도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슬라이딩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모기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하실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클래스 B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폭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슬라이딩 방식의 모기장을 적용하게 되면 안쪽에 또 판을 짜놔야 되고 공간을 잡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모기장 계속 적용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여닫는 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위네바고 차량 보여드릴 때 있었던 그런 방식의 모기장을 적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는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사이드 스텝을 내리게 되면 상당히 낮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실 때 좋을 것 같고, 안쪽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서 아이들도 잡고 오르내리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출입문 안쪽으로 보면 주방 부분 옆쪽에 이렇게 외부 샤워기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외부 샤워기는 안에 문을 안 열고 밖에서 사용할 때 많이 쓰는데, 현재는 문을 열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컨셉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캠핑카인 것을 모르게 하는 컨셉으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외부 샤워기 커넥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사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전체 외부 커넥터가 외부 판넬로 가려질 수 있도록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부분도 그쪽 부분으로 옮겨가게 돼서 외부 샤워기는 현재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계약하시고 또 하시면 외부 판넬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템버도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방 싱크볼 아래쪽 부분인데 이렇게 수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봤을 때 신발장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신발 여기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용도로는 냄비 같은 것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냉장고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클래스 B는 내부가 좁기 때문에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밖에서 생활하다가 음료수나 이런 거 꺼내 마실 때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이면 더 좋은 레이아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트래블 디자인에서 차기 디자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여기 냉장고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이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부분은 어닝인데, 상단에 보시면 지금 어닝으로 보이는 것이 없을 텐데 밖에 이렇게 커버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는 이유는 외부에서 봤을 때 캠핑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닝을 좀 감춤으로써 이 차가 캠핑카가 좀 아닌 듯이 보이게 하는 게 원래 컨셉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위에 렉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좀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커버 자체가
어닝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신경 써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여기 있는 LED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닝등 같으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를 밝혀주게 돼 있는데, 저 뒷부분에만 LED 등을 설치를 해놨고 LED 등이 각도 조절이 돼 있어서 앞쪽을 전체적으로 붙여주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이 출입문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들락날락 할 때 벌레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LED 등이 돼 있으면 여기 있던 벌레들이 안쪽으로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LED 등이 저 뒤쪽에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레가 저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고, 출입할 때 아무래도 벌레가 들어오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조수석 쪽 가장 뒤쪽 부분이 정말 이 차량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의 외부 패널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각종 단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자들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는 12V 시가잭 단자 있고요. 그 옆으로는 220V 단자 있어서 외부에서 전기 사용하시기에 좋게 만들어 놨고, 여기 옆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캠핑카에 잘 없는 부분인데 에어 컴프레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튜브에 바람을 넣으신다든지 외부에서 뭘 불어내신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부분이 또 좋은 것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겨울철 동파가 물 배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에어 컴프레서로 청수 드레인을 해주게 되면 배관에 남아있던 물들을 에어 컴프레서 힘으로 밖으로 다 밀어내서 배관에 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까지 이 에어 컴프레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에어 컴프레서가 적용된 부분이 개인적으로 트레디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있는 것이 한전 인입구고요. 한전 인입구 설명드리면 보통 전기 시스템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 옆으로 보면 여기가 청수를 주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커넥터 여기 연결하셔서 청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버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물을 넣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호스를 여기 연결하셔서 물을 채워 넣으실 때 이 부분이 열리면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을 또 오른쪽으로 했을 때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일반적인 캠핑카에서 없는 부분입니다. 클래스 B나 또 클래스 C 중에도 청수성이 부족한 경우에 말통에 물을 받아 다니면서 물을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물을 길어 넣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그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말통에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하시면 말통에 있는 물들을 또 끌어 넣어 주는 역할을 여기 있는 모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캠핑카에서 많이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인데, 유저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배려했다는 부분이, 제가 처음에 트레디 설명을 드리면서 유저들을 생각하면서 디테일들을 많이 고려했다는 부분이 이런 청수를 넣는 부분과 이런 에어 컴프레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밸브가 있는데요. 이렇게 에어 컴프레서에 안에 습기가 차거나 했을 때 물기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해서 에어 컴프레서를 고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라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면부에서 가장 상단에 보시면 LED 등이 하나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벌레 유도등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닝등을 오른쪽으로 밀어놨던 부분 자체도 벌레가 그쪽으로 또 모일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별도의 벌레 유도등이 여기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이 이쪽으로 모두 다 몰려 있어서 벌레들이 입구 쪽으로 오지 않도록 해둔 부분, 유저들의 편의성을 잘 생각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돼서 주행 시에나 후진하실 때 뒤쪽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렉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짐을 연결하시거나 나중에 또 자전거 캐리어 같은 거 연결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뒤쪽 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이 뒤쪽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밑에 있는 수납함 공간입니다. 사실 솔라티나 이런 클래스 B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 공간이 구조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데, 트레디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는 좁은 공간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수납 공간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위쪽에 있는 상부장 하나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보시면 작지 않은 수납 공간이라서 일반 캠핑용 짐들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수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대는 나중에 안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모기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뒤쪽에 열어놓고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벌레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쳐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클래스 B에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경치를 보고 앉았을 때 머리가 이 위쪽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데, 여기는 높이 자체가 상당히 높게 돼 있어서 앉았을 때 머리가 걸리지 않고 밖을 이렇게 보시면서 앉으실 수 있는 부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샌디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낮아서 앉았을 때 머리가 여기 걸려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키가 아주 크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기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좀 전에
설명드린 모기장까지 있기 때문에 외부 경치 보시면서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기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침대 하부로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스위치는 이렇게 켜시면 안쪽에 이렇게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트레디에 기본기를 중시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끌리는 차량이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고 트래블 디자인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엔지니어적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위치 역할만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마감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뀐다면 내부의 고급감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기본기라기보다는 디테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차차 개선이 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12V C가잭 단자 있어서 외부에 전자기기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 바란다면 12V C가잭뿐만 아니라 220V 단자도 하나 같이 있다면 외부에서 전기 사용하실 때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게이지가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에어 컴프레서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하나의 컨트롤 판넬이 있는데 이 부분은 히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히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지금 청수통이 자리하고 있는데 청수통이 동파되지 않도록 겨울에 이 히터를 켜두게 되면 영하 2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안쪽에 히터가 돌아가면서 온도를 높여주게 되고, 영상 5도가 되면 또 꺼주는 방식으로 청수통의 동파 방지를 위한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겨울철에 차량을 쓰기에 분명히 편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라서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 단자함들이 여기 마련되어 있어서 스티커 같은 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디자인에서 현재 기판을 개발 중에 계셔서 좀 더 시스템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 단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까지 신경 써서 또 제작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또 이런 판넬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을 열어보면 안쪽에 워터펌프 관련된 부분들, 배관 같은 것들이 안쪽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흡입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을 밖으로 빼내주는 경우도 있어서 워터펌프가 2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안쪽에 워터펌프 2개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하게 추후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개선된다면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트림 중에 시그니처를 선택을 하시면 1200Ah의 인산철 배터리 적용이 되게 돼서 전기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보여드린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1200A 들어가게 되고, 태양광 판넬은 총 1025W가 들어가고, 인버터가 4kW 제품이 들어가게 되고요. MPPT는 100A, 주행 충전기 200A, 그리고 한전 충전기가 60A 용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클래스 B에서 거의 최고 용량의 전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인버터 용량도 보통 3kW 제품을 많이 쓰는데 4kW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사용하시면서 전기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느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말 선호하실 만한 사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뒤쪽에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부분은, 트래블 디자인이 정말 신경 써서 디자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청수통이 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물이 차 있던지 물이 빠지던지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쪽에 청수통을 배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 좌우측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모두 다 따로 무게를 재서 좌우측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또 신경 써서 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차량을 주행했을 때 안정성에 있어서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차량이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디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 측면에는 정말 설명드릴 게 없는데요. 오스탱크가 전동 드레인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동으로 하실 수 있도록 양쪽에 지금 밸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굳이 양쪽으로 하신 이유를 여쭤봤는데, 차가 앞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뒤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데 물이 안 빠져나올까봐 양쪽으로 또 밸브를 달아 놓으셨다는 것이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유저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개선해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스통 쪽 설명드리면서 물 시스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청수통 용량은 200L고요. 오스통은 80L,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은 19.3L 용량입니다. 그래서 청수통 용량이 오스통 대비해서 상당히 큰 사이즈인데, 이런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느냐고 여쭤봤는데 차량의 프레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현재 오스통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셔서 200L, 80L로 고정이 될 것 같고요. 청수통 용량은 또 추후에 늘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청수통 200L, 오스통 80L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소음기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릴 에바스패커 D5 히터 외에 차량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히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히터가 소음이 좀 나오는 편이라서 그 히터에 소음기를 또 별도로 달아줘서 외부에 피해 끼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패 끼치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레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부분, 앞쪽에 있는 거실 부분인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스위블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블 시트는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든 어떤 트림을 선택하시든 옵션 사항인데 270만 원의 가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고 스위블 기능이 적용되게 돼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선택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위블 시트가 적용됨으로써 4인 가족이 편하게 둘러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레디를 선택하신다면 이 옵션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레디는 오더메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차량 전체는 아이보리 색깔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데요. 선택하실 수 있는 색상이 나파 가죽은 15종, 그리고 여기 있는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종류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내부를 또 꾸미실 수 있는 부분도 개성이 강한 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은 테이블 부분인데요. 테이블 현재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확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조수석 쪽에서 한번 끊어지게 돼 있고, 또 한번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또 한번 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이블을 넓게 쓴다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라서 4인 가족이 식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테이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눌러서 탈착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떼어내서 접어 두실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뒤쪽 부분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착식으로 되게 되면 레일을 바깥쪽에 심어놔서 외부 테이블로도 쓸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트레디 디자인에서는 이런 레일을 심을 수 있는 곳은 없어서 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어떤 디자인의 업그레이드가 있다면 이런 테이블을 또 외부 테이블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2열 시트 보여드릴 텐데요. 앞보기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가죽 자체도 상당히 고급 가죽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착자감도 좋은 편이고,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도 유럽 제조사들과 마찬가지로 47cm 정도 되는 시트라서 앉았을 때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2열 시트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열 시트는 이것 외에도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가실 때 이렇게 뒤로 젖혀서 가시면 뒤에 앉아 가시는 분들 상당히 편하게 가실 수 있고, 이 2열 같은 경우에 앞뒤로 또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요. 보여드리면 밑에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당겨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등받이를 좀 더 뒤로 젖히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레버 내리셔서 뒤로 하시면 앞쪽에 식사하시거나 하실 때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놓고 하시면 앞사람과의 무릎도 닿지 않도록 거리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트레디의 2열 디자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을 설명드리면서 여기 창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창의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차량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창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기장 같은 것을 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제공해 주신 생크림TV의 리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내부에 모기장을 쳐서 열 수 있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환풍구를 돌렸을 때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어버리면 벌레들이 들어오게 되고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트레디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디자인의 이쪽을 유럽형 카라반이나 모터홈에서 적용하는 모기장과 쉐이드까지 같이 있는 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트레디의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들께서는 모기장이 쳐져 있는 창문을 원하신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요청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 창문에서도 이렇게 칠 수 있는 커튼들이 제공되게 돼 있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쪽에 보시면 이렇게 220V 단자, 12V C가잭 단자 있는데요. 캠핑카에 앉아서 영상 편집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 저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른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런 단자가 있어서 몸을 굽혀서 전선을 연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디의 운전석 조수석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27인치 루멘 TV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되는데요. 브라켓이 고정형 타입이라서 운행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게 돼 있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힘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TV 앞으로 나와서 2열 시트 공간이나 침실 쪽에서 누워서 TV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는 이렇게 뒤로 딸깍하고
잠궈 두시면 운행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트레디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드랍베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디에서는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더라도 드랍베드는 옵션 사항인데요.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셨을 때 드랍베드의 옵션 가격은 280만 원입니다. 국내에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 아이를 동반하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B의 뒤쪽 침실이 3인이 자기에 좀 작고 4인까지 자기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래스 B를 선택하시는 걸 좀 꺼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드랍베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앞쪽에서 어른 1명, 아이 1명 정도 충분히 잘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분명히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드랍베드를 선택할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내에 천장고가 낮아진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보시다시피 트레디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래쪽의 높이가 17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키 176인 저는 거의 꼿꼿이 섰을 때 머리가 조금 닿아서 이렇게 살짝 굽혀야 되는 정도인데 아주 불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더 공간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래블 디자인과 얘기를 해봤는데 현재 이쪽 부분을 좀 더 줄이면서 이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후에 적용하시려고 디자인 개발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공간이 좀 줄어들게 되면 위쪽에서 어른 1명과 아이 1명이 잘 수 있는 곳에서 어른 1명이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 정도로만 만들고 이걸 좀 더 얇게 만들면서 실내 거주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분명히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된다면 그것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랍베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컨트롤 판넬 쪽에 있고요.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드랍베드를 내려봤는데요. 2열 시트 각도에 따라서 이걸 전체 끝까지 내릴 수도 있고 이 정도만 내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내리시던지 문제는 없고 이 드랍베드의 허용 하중은 2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kg 성인 2명이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기본 하중이고 기본 레일이 하나 있는데 반해서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좀 더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일을 하나 더 설치해 놨기 때문에 총 2개의 레일이 있어서 200kg 이상도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드랍베드라고 하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드랍베드를 보시면 이 길이 자체가 너무 짧은데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랍베드는 앞쪽으로 확장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레버를 프론트 쪽으로 젖혀주게 되면 앞쪽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확장을 해봤는데요. 확장을 하고 나서 드랍베드 사이즈는 실측을 해봤을 때 길이가 190cm 정도 되고 폭이 12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큰 남성분들이 눕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 폭 자체도 슈퍼싱글보다 크기 때문에 어른 1명에 아이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양쪽으로 약간의 공간들이 있는데요. 33cm, 27cm 정도 나왔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옆으로 좀 굴러 떨어질 수 있을까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여기 이런 벨트들이 지지해주고는 있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드랍베드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앉아서 편하게 생활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이 드랍베드에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디의 주방은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인데요. 공간 자체가 넓고 여기 싱크볼 쪽에도 덮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하시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싱크볼 덮개를 열어보면 전체 사이즈 자체가 크진 않지만 상당히 깊은 사이즈의 싱크볼이라서 물튀김 같은 것 분명히 자유로워 보이고 이렇게 수전도 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꽂아 놓을 수 있는 타입이라서 사용하시는데 부족함 없겠습니다. 클래스 B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주방이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SK매직의 19 인덕션이 자리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요리들 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별도의 덮개 필요 없이 이곳도 조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별도 인덕션용 또 스위치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아래쪽 조명 스위치고요. 이 부분은 12V C가택 단자, 그리고 여기는 또 에바 스페커에 히터 단자 있어서 이 위쪽으로 온풍들 나올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220V 단자 2개 그리고 USB 단자까지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에바 스페커 히터 토출구들 마련되어 있고요. 전등 스위치들 여기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 현재 아래쪽으로는 130L 용량의 DC 냉장고가 있는데 사용 중이신 차량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괜찮은 사이즈의 냉장고라서 마음에 들고요. 여기 보시면 또 SK매직에 전자레인지 마련되어 있어서 차량 내에서 전자레인지 쓰시는 것도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릴 부분은 위쪽에 환풍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캠핑카에서는 맥스팬이라는 별도 환풍기를 장착하는 편이지만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에 환풍기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이 환풍기를 개조를 해서
맥스팬과 마찬가지로 공기를 안쪽으로 빨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밖으로 빼낼 수도 있도록 개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맥스팬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보시는 인덕션 바로 위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하실 때 냄새 같은 거 바로 빼내실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에 있는 환풍기와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틀게 되면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에 있는 공기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쪽을 보여드리면서 에바스패커 토출구가 있는 것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레디에는 에바스패커 D5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에바스패커 D5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히터고, 최대 난방 용량이 5.5kW 정도 되는 제품이라서 트레디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용량의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출구는 이 주방 쪽으로 벌써 3개가 마련이 돼 있고 화장실 쪽으로도 마련이 돼 있고 해서 총 4개의 토출구가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허리 쪽으로 많이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온 온풍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같이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무시동 히터와 마찬가지로 바닥 난방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고 온수도 에바스패커 D5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트래블 디자인 오너분들을 만나봤을 때 바닥 난방 자체가 상당히 배관을 많이 깔아놔서 아주 따뜻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저들이 만족스럽다고 한 부분이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난방 시스템을 설명드린 김에 냉방 시스템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상단에 보시면 현재 테레어사의 듀얼 클리마 8400H라는 제품인데요, 듀얼 클리마, 클라이밋을 변형한 것 같은데, 듀얼이라는 말에 표현되어 있다시피 냉방은 물론이고 난방까지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냉방 용량은 2.46kW, 난방 용량은 2.5kW 제품인데요, 차량 사이즈에 충분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AC 에어컨이기 때문에 인버터를 작동시키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인버터가 4kW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시면서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때에도 인버터 용량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전기 시스템 보시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냉난방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솔라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내부에 이렇게 에어컨과 히터가 나올 수 있는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는 굳이 테레어 에어컨을 켜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에어컨만으로도 시원하게 차량을 유지시키실 수 있고 또 히터까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솔라티를 베이스로 하는 차량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햄버도 적용이 돼 있어서 습기에 강하게 돼 있는 부분 좋아 보이고요.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을 크게 만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왔을 때 성인 남성 한 명이 그래도 샤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높이 자체도 낮지 않아서 머리가 176인 저한테 닿지 않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감 자체는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세면대 공간도 작지만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어 보이고, 그 안쪽으로는 대포드사의 카세트 토일렛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카세트 토일렛 자체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량의 프레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안쪽을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냄새가 날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캠핑카에서 많이 적용하는 SOG를 안쪽으로 적용을 해 놓으셔서 냄새가 지속적으로 밖으로 빠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은 없다라고 합니다. 차량의 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 들어와 있는 부분은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면 침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은 편인데, 트레디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빼면 이렇게 덮개를 마련해 두셔서 밟고 올라갈 수 있게도 해 두셨는데 현재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접이식 발판 같은 거 사용해서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 침실 공간을 보시면 차량 전체가 이렇게 창으로 둘러져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창이 많은 경우에는 단열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데, 트레디 같은 경우에는 이쪽 창들은 다 이중창을 적용해 둬서 단열에 있어서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커튼들로 쳐서 좀 단열하시면 좋지 않나 하고, 가장 뒤쪽에 있는 창만 현재 이중창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이중창 적용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적용이 된다면 단열에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열을 설명드린 김에 벽체 단열도 말씀을 드리면, 트래블 디자인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러시아산 뿌리는 단열재부터 해서 총 4겹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트레디 정모로 왔기 때문에 유저분들 얘기도 좀 들었는데
단열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래스 B에서 후면 침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차체 안에 얼만큼 침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와서 실측을 해봤을 때 182cm 정도 사이즈에 146cm 정도 폭이 나왔습니다. 키가 180 정도 되는 분도 누웠을 때 공간이 있는 편이고, 폭 자체가 146이라는 것은 더블베드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반 클래스 C에서도 더블베드보다 작은 제가 침실 공간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뒤쪽으로 이렇게 C가잭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C가잭 단자가 여기 있는 이유는 트레디 같은 경우에는 에바스페커 D5 히터를 사용을 했지만 온수 매트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액이 매트로 흘러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셔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별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탄소 매트가 있는데 탄소 매트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12V C가잭 단자에 꽂아서 이 침실 공간 전기 매트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면 침실 공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헤드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높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앉아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것도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두께가 9cm 정도 되는 상당히 두꺼운 매트리스라서 제가 국내 제조사들이 매트리스에 좀 인색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디자인 같아서 참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트레디에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실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있는데요, 현재 수납할 수 있는 상부 수납장은 침실에 있는 이 한 곳이 유일합니다. 요 지금 수건을 넣으셨는데 이 정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용 중이셔서 이번 리뷰에서는 공간을 재선을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크지 않은 공간만 마련되어 있어서 실내 수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은 수납 공간이 작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 수납 공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침대 밑에 이렇게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현재 짐들 많이 수납해 두셨는데 생각보다 큰 사이즈의 수납함이 침대 밑으로 있어서 큰 짐들은 여기 수납해 놓고 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운전석 조수석 공간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앞쪽 부분에서 설명드릴 부분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레디에서 제가 꼭 선택하고자 하는 세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앞쪽 공간에 있는데요, 현재 이 바닥, 운전석과 조수석 쪽 바닥에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C에 비해서 단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냉기들은 이렇게 가림망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만 바닥에 있는 판넬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상당히 냉기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운전석 조수석 공간 쪽은 캐빈 공간 쪽이 아니라서 에바스페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는데, 옵션 선택을 하시면 이곳은 전기 열선을 통해서 또 난방을 해주게 돼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난방이 되기 때문에 차량 전체에 냉기가 돌지 않도록 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택을 할 것 같고, 이 옵션에 또 묶여져 있는 것이 오수통 동파 방지라서 오수통의 열선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 전체의 물 시스템에 동파를 방지해 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파 관련해서 또 설명드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 컴프레서가 물 사용 이후에 여기 있는 청수 드레인, 오수 드레인이 있는데 청수 드레인 쪽을 해주게 되면 에어 컴프레서로 배관에 있는 물을 전부 빼내주기 때문에 배관이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해 줄 수 있어서 동파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신경 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룸 미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운행 시에 상시 후방 카메라를 보여줄 수 있고 전면부까지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라서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양인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화질 자체도 좋은 모델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부는 메인 전원, 실내등, 실외등, 그리고 청수호수 게이지 들어가 있고 워터펌프, 냉장고, 인버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판넬 하나에 들어가 있고요. 드랍베드 관련된 것 여기 들어가 있고, 컴프레서 관련된 것도 있고, 이쪽은 히터 컨트롤 판넬인데 무시동 히터, 태양광, 그리고 바닥 난방 별도로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히터 통합 컨트롤, 전방 히터, 후방 히터, 바닥 난방까지 난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눠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하나를 다 한글로 적어놓고 아날로그로 돼 있어서 상당히 직관적이고 사용하실 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있는 판넬 색깔까지도 유저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날로그고 한글로 적혀 있어서 상당히 직관적이긴 하지만 현재 시대의 흐름 자체가 디지털로 가는 흐름이고 IoT까지 많이 적용하는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날로그로만 돼 있는 것들이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트래블 디자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독자적으로 IoT 시스템과 디지털 컨트롤부까지 개발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컨트롤부 그리고 IoT 들어가고 아날로그 부분들은 별도의 공간에 디지털이 고장났을 때 아날로그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레디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땡볕에서 몇 시간을 찍고 또 안쪽에서도 찍다 보니까 상당히 지친 부분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1시간, 2시간 정도만 차를 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긴 시간 차량을 내주신 생크림님과 슈크림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솔라티라는 차량 자체가 크기에 있어서나 AS에 있어서나 차량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나 정말 좋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만나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중고 차량을 가지고도 이런 멋진 차량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트래블 디자인이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좋은 퀄리티의 캠핑카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고요.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차체 프레임을 건드리지 않는 기본기에 충실한 부분, 유저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계속해서 디자인과 시스템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래블 디자인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또 아쉬운 점을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실내 수납 공간을 많이 줄여놓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클래스 B가 실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데 수납 공간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뒤쪽 수납 공간이나 하부 수납 공간 쪽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후면부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스위치나 이런 것들의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좀 더 좋은 트레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이었을 텐데 차량을 내어주신 생크림TV님 못지않게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